약물 중독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중독자란 마취나 습관성 탐닉 작용이 있는 약제에 대한 정신적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기 곤란한 상태, 즉 신체적 의존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자각적 또는 다각적인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마약 중독 외에도 스테로이드, 진통제, 진정제, 수면제 등등 여러 약물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물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악영향들이 있을까요? 1. 물질 급성 중독.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중독이란 의학적으로는 의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의학적인 중독 상태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증상 양상을 급성으로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중독 상태에서 개인은 맥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며 혈압이 오르고 진땀이 나거나 몸이 춥게 느껴지는 등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제질병 분류 제10판에서는 투여된 물질에 의해서 일시적인 의식 수준, 인지, 지각, 정감 또는 물질 남용, 엄밀히 말하면 물질 남용이란 자신이 사는 문화권 내에서 인정되는 의료 목적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태로 물질을 스스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하거나 친구의 압력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접착제 흡입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그 물질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해로운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물질 의존. 흔히 사회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물질 의존입니다. 이 상태는 약물을 만성적으로 반복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기고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 그 약물에 특징적인 생리적 또는 행동적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흔히 금단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약물에 따라 특이한 금단 양상을 보이지 않는 예도 있지만 이런 양상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태는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 의존이 없다고 해서 의존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 의존이란 특정 약물을 반복해서 투여할 경우 약물에 의해 신체적 균형 상태가 깨지고 약물 투여가 중단될 경우 깨어진 상태가 즉각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심리적 의존이란 약물로 인하여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던 상태에서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약물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약물에 의존된 상태에서는 약물에 의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금단 증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물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의존 상태에서는 크게 다음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1. 내성. 약물 사용을 반복할 경우 약물에 의한 신체적 반응의 정도가 점차 약해져서 원래의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양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술꾼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만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갈수록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2병, 3병으로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는 정도는 약물의 종류와 작용 기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일부 물질에서는 내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대부분 독성 용량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내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금단 증상. 약물을 지속해서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였을 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불쾌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금단 현상 때문에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흔하게 보이는 금단 증상으로는 불안, 초조, 우울감과 짜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 식은땀이 나거나 손떨림 등의 신체적 증상이 있으며 약물에 따라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3. 강박적 사용. 강박적 사용이란 그 물질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주 반병만 먹을 예정이었는데 결국 취한 상태까지 술을 마신다거나 하루 5개 흡연량을 정했지만 목표량을 초과하여 흡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박적 사용의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는 물질이 건강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지원시설로 인해 약물 중독자들이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재활센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시설에서 그들을 수용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시간은 몇 년을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는 현실이죠. 그 몇 년이란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약에 손에 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있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약물 중독자 대다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벗어나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거나 스스로
자책도 하고 스스로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지만 약물이라는 것이 스스로 끊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력상 어떤 약물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약물에 따라 혈액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 중독된 약물의 확인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된 약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형적인 증상에 따라 대증적인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물의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병원의 사정에 따라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약물 중독을 위한 검사는 병력 및 임상적인 증상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약물 농도를 신중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치료 계획을 세운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치료법으로는 환자의 증상이 약물 중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빨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환자가 먹던 약이나 가족들이 먹던 약물이 있다면 없어진 약물이 있는지, 빈 약봉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종류와 양, 약물에 노출된 시간을 파악합니다. 약물 중독이 의도된 것인지 중독의 심각성과 별개로 자살 및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과 상담과 집중 관찰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처치는 기도 확보, 호흡, 순환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지 한두 시간 이내의 급성기에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위세척이나 활성탄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특이 해독제의 투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증 중독의 경우 중환자실에서의 집중 관찰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방하는 것이 좋으므로 예방 방법으로는 집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약물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독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의도적 약물 복용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지지가 약물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를 하였을 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식이요법 및 생활 가이드는 급성 중독 상황에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약물 중독 환자라면 환자가 치료에 비협조적일 수 있지만 환자를 강제로 묶거나 약물로 재워서라도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자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약물을 끊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잡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약물은 스스로 끊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주변의 도움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물론 마약은 불법이기에 처벌 대상입니다만 지금 처벌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전문가의 조언에 힘쓰며 주변인들과 함께 극복하셔야 됩니다.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여러 사례는 있지만 확실한 치료 방법이나 약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노력만이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